자, 라운드 2 주간 추천주. 네. 자, 이번 주간은 이제 연휴가 좀 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추천주 정도 제시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리뷰를 해드리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이번 주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수익률 게임한 결과가 있죠. 네,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예, 전정현 전문가님이 그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전부 다 1등을 차지했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 KT가 6.4%였고요. 그 아스트는 무려 24.6%로 제가 보니까 대단한 수익률이신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업종으로 보면은 그 명준우 운영력이 그 제시하셨던 음식료 업종이 제일 강세를 보인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배당 위주로 핵심 이슈로 이제 배당 위주로 KT를 선정한 것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LG U+가 있고요. KT가 있고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 중에서도. 근데 통신사 섹터는 그래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규제에서 많이 지금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측면에다가 6월달 중간 배당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그리고 구조 조정을 마친 것이 이제 KT이기 때문에 그 점이 플러스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KT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린 목표가가 사실 33,000원 선이었죠. 근데 오늘 100원 모자란 32,900원까지 찍히고 상승폭이 좀 둔화돼서 목표가에는 좀 미달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랠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그 정도 33,000원 선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쪽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눌렸을 때 그때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스트가 있었죠. 코스닥 쪽에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B737 모멘텀이 제일 큰 겁니다. 극건이 모멘텀이 됐고 고점 돌파를 했는데 그걸 잘 지켜갔죠. 외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역시 그런 측면에서 B737 발주 증가에 대한 최대 수혜권은 역시 작용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미 돌파가 됐고요. 22,000원 근처까지 찍었는데 아직도 여력이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흐름이라면 대개 한 23,000원, 4,000원 증권사에서 대개 그 정도 제시하고 있죠. 그 정도 선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수익률 게임은 아닙니다만은 추천주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우리은행. 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뭐 금리 인하권도 한 번 정도 더 남을 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NIM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주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실전에서 보실 때 요즘 증권주는 좀 쉬죠. 증권주 쉴 때 은행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실전 감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권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중간 배당권을 앞두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권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한 750원 선 정도 배당을 하려고 그러다가 250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250원이 요번에 중간 배당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NIM 하락권을 너무 의식을 하지 마시고 좀 골자가 되는 중간 배당권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나오죠. 5% 정도 나오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안심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 대출. 그러니까 NIM이 하락은 하지만 안심 대출권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거기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 대출이 결국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행 쪽으로 볼 때는 리스크가 많이 격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금 이자를 다 갚아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NIM 하락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적 안정성이죠. 실적 안정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5월 달에 환율 변동이라든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을 때는 사실 그 베타 계수가 좀 낮은 것들이라든지 실적이 좀 안정성 있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이 금리 인하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 번 정도 남은 겁니다. 한 번 정도 남은 건데 그 한 번 정도 쓰고는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하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금리 인하 다음에 금리 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취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주가는 선행합니다. 그렇죠? 실적 나쁜 대형주들이 미리 올라오는 것도 다 그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저점 높아지면서 시세를 내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인들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회인들이 끌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래요. 요즘은 기관회인들이 매도를 때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그래도 낫듯이 말입니다. 기관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끌어당기고 나중에 상당히 올려놓고 개인들을 끌어모으는 이슈를 또 등장시키겠죠. 항상 그런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두 번째 수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으로는 현재 뭐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2015년도 1월부터 바닥을 만들어 왔죠. 그 바닥이 절대 깨지질 않았습니다. 저 PBR 쪽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사실 저 PBR주가 중소형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은행주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오늘 보세요. 오늘 종가로 이전의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한 거거든요. 돌파를 했다. 위쪽에 썩은 매물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매수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오늘 11,2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대개 한 11,000원 선 정도 좀 흔들릴 때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뭐 한 13,000원 근처 라인, 네. 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밑으로 확 내려서요. 10,500원 선, 네, 요 선에 잡고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해드릴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오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무더기 상한가로 진입을 했었고요. 또 보니까 뭐 일부 자산주들,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뭐 질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좀 저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날 이제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5월 6일 날 제가 알기로는 경제민주화 관련 뭐 법안인가 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거와 관련된 창투주들 쪽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름 수혜주들, 뭐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수혜주들 쪽이 이미 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테마주들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키스트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그 최근에 키스트를 보면
그 매니지먼트 또 컨텐츠 제작 또는 유통 이렇게 그 전반적인 엔터 사업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제 갖춰놨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배용준 씨가 대표로 있고 또 김수현이라는 걸출한 한류 스타를 배출한 그런 흐름이 있고 또 중국의 소호닷컴의 2대 주주로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내 사업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도 올해 매출이 1,183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33%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요. 영업이익은 125억 정도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직구 쇼핑몰이라고 하죠. 판다코리아닷컴이 최근에 은련몰을 그 한국관과 제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은련몰이라는 게 중국의 최대 카드사인 그 은련카드, 소위 유니온페이라는 쪽에 그 한국관을 독점 운영을 하면서 차이나 웨이 쪽에 독점 공급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또 그거와 함께 강력한 이슈로 등장한 게 그 화장품 브랜드 회사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 화장품 업체를 인수해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그 구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온 반면에 또 국내 공장을 증설한 걸로 발표한 또 산성 LNS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이 다시 이 순환매가 돌면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매하는 매수가는 오늘 고점이 그 6,320원이었습니다. 일봉상의 사상 최고가인 6,330원 돌파를 눈앞에 뒀었는데요. 그래서 단기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수가는 6,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키스트 보니까 상당히 그 견고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견고한 모습들이 있고 수급이 많이 뒷받침이 좀 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N조건으로 해서 사실 화장품주들이 오늘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대단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혹시 뭐 키스트 외에 이런 좀 공격적이고 좀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하나만 더 좀. 하나 더요? 예, 하나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가님이 그런 공격적인 섹터 쪽의 종목을 선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아까 산성 LNS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핀테크 관련주 중에 다우데이터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참조하시고요. 자, 미국 시장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김선영 연구위원님 나와주세요.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유로존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과 뉴욕 증시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에 따르면 유로존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최종치가 52로 집계돼 잠정치였던 51.9를 소폭 웃돌면서 8개월 내 가장 큰 첫 상승세를 보인 것이 유럽 경제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마켓 측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 채무 관련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증시에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잠시 후 발표되는 미 상무부의 4월 공장재 수주에 증시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4월 수주량이 전달보다 2%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초 주요 종목들을 보면 글로벌 화학업체 다우케미컬은 전체 인력의 3%인 최대 1,750명을 감원해 연간 3억 9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루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개장초 강보합권에 몰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케이블 TV 서비스 업체 컴캐스트는 지난분기 예상을 7센트 웃돈 주당 81센트의 순이익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25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현재 2.5% 상승하고 있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애플 주식 평가 차익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추가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데 따라 현재 애플의 주가는 1% 오르고 있으며, 증권사 RBC 캐피털이 올 한 해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객들에게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어페럴 업체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1.5%의 약세입니다.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크셔웨이 회장이 중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향후 50년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펫 회장은 버크셔 해스웨이 설립 50주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출범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달러화가 앞으로 50년간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 같은 큰 나라의 급성장이 놀라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잠재력을 발휘할 길을 찾아내 장기적으로는 슈퍼파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입니다. 먼저 경제 지표들을 보면 5월 4일 3월의 공장 주문, 5월 5일 4월 ISM 서비스업 지수와 3월의 무역 적자, 5월 6일엔 4월의 ADP사의 민감 부분 고용, 5월 7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5월 8일엔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을 보면 5월 5일 월트 디즈니, MDC 홀딩, 5월 6일 웰키오 그룹, 소다스트림, 21세기 폭스, 테슬라 모터스, 5월 7일 알리바바, 처치앤화이트, 스프린트, CBS 방송, 마지막으로 5월 8일엔 AOL, 윌리엄 라이언스 홈, 매그넘 헌터, 블루 나일 등의 기업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오늘 감기도 네, 다 잘 좀 나시고요. 많이 그래서 좋았습니다. 오늘 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